최근에 저한테 엄청 많은 분들이 그 성격 유형 검사를 좀 해서 알려달라 이런 문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제 성격이 왜 궁금하신가요? 저는 무슨 유형이에요. 언니는 무슨 유형이에요? 막 이렇게 보내는데 나 너무 귀여운 거야. 지금 해야 되는 과제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과제 하기 싫을 때 우리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앉아서 이거나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컴퓨터 켰습니다. 한번 볼게요. 무료 성격 유형 검사 16 personalities. 저한테 뭘 물어보려나요? 총 검사 시간은 12분.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직하게 답하세요. 가능하면 중립을 선택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소개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 자기에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소개하는 거 좋아해요.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Not really. 저는 주변에 있으면 주변에 되게 몰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까먹거나 딴 생각하고 막 멍 때리고 이런 건 잘 안 해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제 네이버에 지금 아마 편지가 한 2만 개 정도 쌓여있고 지메일에 아마 한 3,000개 정도 쌓여있을 거예요. 지저분한 편지함 완전 잘 참고 앞으로도 다 체크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언제 다 체크해 그거? 전체 삭제 말고는 답이 없어요.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t depends.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동의. 근데 완전 동의는 아니고 일반 동의.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비동의. 무조건 내가 먼저 대화해.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완벽하게 무조건 순전히 호기심으로 다 시작합니다. 무조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약간 비호감인데 동의.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나요? 모든 면은 아니고 다양한 면에서 가끔은 좀 뛰어나다. 근데 막 동의 중에서도 제일 끝에 동의했어.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요. 적응 잘하면 돼요. 체계적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완전 동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건 어릴 땐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비동의. 종종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릴 때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어릴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왜 그랬냐며 막 이러고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이거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 해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다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점점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 신경 안 쓰게 됐어요. 근데 아직 약간 응어리가 남아있는 찌질한 나의 특징 때문에 완벽한 비동의는 아니고요.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 아주 엉망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동의.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관종 아닌 사람 있나요? 저는 관종입니다.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Nope. 저는 완전 창의적이죠. 현실 감각 별로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화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 맨날 화나지. 뭐만 하면 화나지. 비동의. 보통 여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1도 안 세우고 가요. 제가 가는 나라 이름만 딸랑 알고 가는 편입니다. 비동의.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공감 여왕. 공감 잘하죠. 감정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진짜 심했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자가격리하면서 좀 심해진 경향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기회야. 지금이 바로 공부할 때지 막 이랬다가 다 집어쳐. 기분 좋았다가 좌절했다가 안 해. 싫어. 다 집어쳐 이러기도 하고 혼자서 아예 모노 드라마 찍고 있어요. 어릴 때만큼 감정 교복이 심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 이거는 진짜 조금 동의. 토은 씨,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동의.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 신경 쓰면은 내 의견을 못 펼치죠. 특히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한국은 완전 뭐만 하면은 사람들 너무 민감해가지고 뭐만 해도 욕 듣죠. 근데 그거 다 감당하려면은 자기 인생 못 살아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동의. 제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단점일 정도로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이게 약간 서양 남자친구 만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아무리 착한 애들이라도 남 신경 안 써요. 진짜. 아무리 생각 있고 막 이래도 좀 남들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쟤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진짜 이게 유러피안이든 뭐 미국애든 호주애든 다 똑같아. 진짜 이거 남들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배려를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행동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시안계로 태어났고 아시아 사회에서 커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이게 잘 안 돼요. 영향 주는 거에 대해서 엄청 걱정 많이 하고 그거를 극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때도 있고 너무 신경 많이 써요.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하는 편이죠. 완전히.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완전 부러워하지. 저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고 막 돈 많아서 좋겠다, 예뻐서 좋겠다 이런 건 잘 안 해요. 욕심이 막 엄청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내 코앞에 있는 경쟁자에 대해서는 좀 경쟁심이 강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박찬욱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써. 어떤 감독이 뭘 하든지 간에. 근데 봉준호 감독이 상 타는 거 보면 그땐 잠 못 자요. 그런 거? 종종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고 특히 나랑 되게 비슷하거나 내 경쟁자일 때, 가장 가까운 경쟁자일 때 좀 그런 감정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동의.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재미있는 책은 많은데 비디오 게임은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사교 모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이건 좀 질문이 어렵네요.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중간 거 선택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가?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내야 돼요. 이거는 동의는 하는데 조금 동의.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한 일이 매일 있죠. 매일 흥분해요. 혼자서 막 그래 바로 이거야 막.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 생각보다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단 한순간도 음악이나 백그라운드에 뭔가 소리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도 많이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아예 생각하는 시간을 스스로 안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래 듣거나 뭐 대화하거나 통화하거나 아니면 드라마 보거나 무조건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니면 뭐 읽고 있거나. 생각 안 하려고요. 이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건강 상태에는 그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진짜 걱정 많은 타입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아예 걱정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니까.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까먹어. 이메일 보내고 까먹어.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착한 거 중요하죠. 근데 저는 똑똑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막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성장하길 바래요. 바보같이 막 어디서 잘못 행동하거나 당하고 다니지 않고 똑똑하고 야무지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비동의.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이거는 뭐 내가 허용 안 한다고 안 되냐? 이건 되지. 인생은 무조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허용하든 안 하든 결국에는 허용해야 돼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꿈이 그러니까 현실하고 관련 있냐? 나 꿈 꾼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난다.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이렇게 잠들기 때문에 꿈을 안 꿔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잠도 막 엄청 많이 못 자기 때문에 꿈을 거의 안 꿔요.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중간에 하겠다. 기억이 안 나.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이죠.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는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이것도 어릴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막 감정에 지배되고 이러진 않는 것 같은데. 비동의.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에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차려입고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뭐 아직 사회생활을 그렇게 막 대단하게 한 적이 없어서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좋아해요. 뭐 파티 가서 드레스 입고 하는 거 좋아해.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제 인생이 비현실적이고 터무니가 없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 절대 아니죠.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저는 해고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은 일이야. 어쩔 수 없어.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철학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종교 철학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특히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애들이 막 연예인 좋아하고 막 신화 창조 막 이런 거 하고 할 때 저는 막 아리스토텔레스 막 뭐 소크라테스 뭐 헤겔 막 이런 거 공부하고 책도 읽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또라이였죠. 그런 또라이가 되는 느낌도 좋은 거야. 나는 헤겔을 생각해. 완전 관종이었거든. 근데 실제로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았어요. 인간은 왜 살까? 사랑이 뭐지? 우정은 뭐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10대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어렵다. 가슴도 중요하고 논리도 중요해. 둘 다예요. 이거는 가운데.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뭔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친구가 어떤 일을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이제 단점이에요. 제가 본투비 선생님 아닌가요? 제가 너무 선생님이라서 제가 조언병이 있어요. 무조건 조언해주는 병. 조언해주고 막 착실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순서 정해주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나 이거 병이야. 그래서 안 하고 싶어도 막 조언 제조기야. 항상 너는 이렇게 해야겠다. 막 방법 제시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신적 지지만 해주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는데 저는 항상 문제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곤 합니다. 이거 12분 걸린다는데 지금 벌써 한 30분 걸린 것 같지 않아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불안한 감정은 저의 약간 일하는 원천인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이유? 그리고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원천?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일정표를 만들긴 하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잘 지키냐? 그렇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일정표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써서 그거를 다 한 날에는 기분이 되게 좋고 못 한 날에는 그래 뭐 이 정도도 괜찮다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타입? 협동 작업을 수행할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협력적인 게 더 중요해. 사실이 뒷받침되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답은 있어요. 정답 있는데 모든 사람들 견해 어떻게 다 가지고 가? 모든 사람의 견해가 중요하지만 사실이 뒷받침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사람 좋아해.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절대 안 두죠.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네. 스스로 몽상가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 되게 사람들이 많을 때 오히려 더 침착해져요.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경험 중요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신경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같진 않아요. 방에 사람들이 가득한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네.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무척까지는 아니고 좀 불안해해요.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권력 이런 거 욕심 별로 없는데 나는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뭔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 정치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종종 사회적 상황에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ENTPA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ENTPA 확실히 외향형이고 직관형인데 현실주의하고도 되게 가깝구나. 이성적 사고형이네요. 탐색형이고 자기주장형이고 나 같다.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가시밭길이더라도 자주적 사고를 하는 이에 길을 가십시오. 비판과 논란에 맞서서 당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시킨 대로 하십시오. 별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보다 순종이라는 오명에 무릎 꿇는 것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념을 위해서라면 온 힘을 다해 싸우십시오. 이거 저 자서전을 미리 누가 써놨나요?
나 그냥 내 인생인데 이거. 변론가형 사람은 타인이 믿는 이념이나 논쟁에 반향을 일으킴으로써 군중을 선동하는 일명 선의의 비판자입니다. 결단력 있는 성격 유형이 논쟁 안에 깊이 내재한 숨은 의미나 상대의 전략적 목표를 꼬집기 위해 논쟁을 벌인다고 하면 변론가형 사람은 단순히 재미를 이유로 비판을 일삼습니다. 아마도 이들보다 논쟁이나 정신적 고문을 즐기는 성격 유형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천부적으로 재치 있는 입담과 풍부한 지식을 통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사안과 관련한 그들의 이념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변론가형 사람은 고집스러울이 많지 솔직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믿고 관찰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논쟁을 벌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오지랖 넓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논쟁을 벌이는 주체이자 선의의 비판자로서 이들은 타인의 이성적인 논리를 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관점의 차이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단, 이를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형 사람의 특질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진리와 지식을 쫓는 변론가형 사람들에게 있어 공격과 방어를 통해 타인의 생각이나 이념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며 해답을 찾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뭐가 됐든 성취가 우리의 목적. 저 되게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까도 그 계획하는 것보다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뭔가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돼. 그 끝에 결과가 없으면 그 과정이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열매형 인간? 성취가 되게 중요해요. 약자 입장에서 다수가 받아들인 사안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희열을 느끼기도 하는 이들은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현존하는 제도를 제거하거나 체제 자체를 흔들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생활을 못했던 거야. 어릴 때 학교 이 제도가 대한민국 학교 제도가 되게 썩었잖아요. 특히 제가 10대 때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학교에 적응을 진짜 못했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완전 사회부적입니다. 하지만 변론가형 사람은 이러한 새 방안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영 소질이 없습니다. 대박. 진짜 나 너무 소질없지. 저는 그래서 약간 막 생각은 많은데 저는 약간 계획 세우고 이런 사무적인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막 뭐를 고쳐야 되고 막 이런 건 알지만 공무원이 되거나 뭐 정치인이 돼서 이런 거를 고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없거든요.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넓은 안목으로 사고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정작 지루하고 고단한 업무를 맡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이 성격 유형은 인구의 대략 3%에 해당하는데 이는 딱 적당한 비율입니다. 일단 이들이 아이디어를 낸 후 뒤로 물러서 있으면 다수의 근면하고 꼼꼼한 성격 유형의 사람들이 나머지 일을 맡아 처리하면 될 테니까요. 이거 대박이네. 3%밖에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전 저 같은 사람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나 봐. 근데 이거 너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저는 저랑 비슷한 사람이랑 안 맞아요. 저는 약간 저처럼 이렇게 약간 성격이 너무 막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막 이런 사람이랑 있으면 오히려 되게 피곤해지고 오히려 엄청 고루하고 지루하고 막 박학다식하고 말도 없고 공부만 잘하는 그런 애들이죠. 그런 애들 되게 잘 맞아요. 제가 7년 사귀었던 남자친구 얘기해드렸었잖아요. 그 친구가 딱 어떠냐면 사무적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일 처리 진짜 잘하고 막 이런 애들 있지. 사실은 아티가 생각보다 되게 좀 내향적이고 또 막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이런 사무적인 일을 진짜 잘하는 타입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랑 잘 맞아요. 왜? 아이디어 내고 막 미친 소리 하고 나면 그 처리해준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랑 잘 맞나 봐. 신기하네. 논쟁을 좋아하는 변론가형 사람의 성격상 이들은 간혹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이들의 성향이 유익하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간혹 다른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기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 미팅 시 상사의 제안을 대놓고 의구심을 표한다든지 혹 가족이나 친구가 하는 말에 조목조목 따지는 등과 같은 경우입니다. 맞아. 그래서 제가 약간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랑 잘 안 맞았어요. 지금 내가 선생님이지만 저는 약간 좀 뭐랄까 항상 윗사람들이랑 잘 싸워요. 왜 원래는 이렇게 선생님이나 교수나 아니면 좀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론을 제기하거나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나는 제일 잘하거든.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맨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겠죠 당연히. 쟤 뭔데 맨날 저렇게 아니래. 막 조용히 좀 하고 있지. 좀 짜져 있지.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죠. 이들의 굽힐 줄 모르는 솔직함이 한몫 거들기도 하는데 이들 성향 자체가 말을 예쁘게 순화하지도 않지만 타인에게 세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추어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잘 살펴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막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안이 있어. 근데 그게 좀 중요한 사안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못 참아요.
그거를 못 참고 무조건 고쳐야 되고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집에 못 가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무조건 해야 돼. 그게 저한테 손해를 주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저를 얼마나 피곤하게 했는 줄 아세요? 평생 살면서. 비슷한 사고와 성향을 가진 사람과 별 탈 없이 잘 어울립니다. 뭐 잘 지냈는데 굳이 찾아서 놀진 않아요. 하지만 마찰을 원치 않는 예민한 성격의 사람이나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배려나 조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상대방이 혹 불쾌할 수 있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의 경우 필요하다면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좀 알아서 체득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틀린 거는 틀렸다고 말은 무조건 하지만 옛날처럼 다다다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돌려서 좀 친절하게 말한다든지 말하는 방식을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이런 말을 던지고 한다든지 그런 건 있죠. 논쟁을 좋아하는 변론가형 사람은 성격상 간혹 문제를 야기하긴 합니다.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따지기 좋아하는 이들의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갔다는 생각에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쵸, 이거는 제가 확실히 두루뭉술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강단 있는 성격이지. 그래서 막 엄청 유하게 막 이 사람이랑도 잘 지내고 저 사람이랑 잘 지내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특히 약간 거만하고 막 겁먹던 사람들이랑 진짜 못 어울려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자기 권력에 취해가지고 돈 던지면서 야 이거 해 뭐 이런 사람 있지. 못 참아. 그런 성격이랑 절대 못 참고요. 좀 약간 지잘난 맛에 되게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랑 절대 못 어울려요. 싫어하는 사람이랑 절대 못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왕따거나 불쌍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그러면 또 이상한 정의감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랑 놀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싫거든 이 사람이. 나도 이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근데도 이상한 정의감 때문에 이 사람이 되게 불쌍해 보이거나 혼자거나 이러면 또 그 사람이랑 놀아.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따르고 이런 사람인데도 내가 봤을 때 약간 너무 거만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무리 나한테 오는 혜택이 많아도 이 사람이랑 관계 안 해요. 근데 힘없고 막 성격도 더럽고 이상하고 막 루저에 막 사람 다 싫어하고 성격이 실제로 거지 같아. 근데도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괴로우면서도 이 사람이랑 관계를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수고로움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릴 때는 좀 그랬었어요. 쓸데없는 아량을 베풀거나 빙빙 돌려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빙빙 돌려 말하진 않지. 특히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는 더욱 그럽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과 넘친 자신감, 풍부한 지식, 그리고 날카롭지만 분별 있는 입담으로 타인에게 우러름을 받기도 하지만 깊은 인간관계나 연인관계를 다지는 데는 이러한 이들의 자질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인정. 근데 막 인간관계를 엄청 두루두루 이렇게 잘 사귀진 않는데 연인관계는 한번 이렇게 사귀면은 되게 우정보다 더 깊게 사귀는 편이에요. 배려 있는 논쟁으로 타협에 이르는 지혜. 변론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자질과 성격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격 유형의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성격을 죽여야 돼요. 독립적인 사고와 지식 그리고 자유분방한 사고는 이들의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거나 혹은 이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지만 그러기까지 본인들이 자신의 꾸준한 노력과 시도를 선행해야 합니다. 그쵸. 제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어울려서 지내기 굉장히 쉽지 않은 타입이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많이 고쳐야 했어요. 좀 사회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 고지에 올라선 후라면 이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이념을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에 살을 붙여줄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 그저 논쟁에서의 승리에만 치중한다면 이들은 단순히 그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군이 충분히 없다고 치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 같은 성격이 되게 거만해지기 쉬운 타입이에요. 왜냐면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있고 나는 맞아.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맞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웅심리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인생 타협하면서 살지 않아. 나는 쌍마이웨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릴 때 치기 어린 나이에는 되게 거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기 더 어렵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유해지고 그리고 좀 지식이 쌓이고 지혜로워지면서 이런 게 좀 사라지는데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그
MBTI 이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진짜 건방지게 행동하면 안 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러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 혼자 인생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진짜 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제가 10대로 돌아가거나 2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저 스스로한테 해줄 말이 있다면 이 말 해주고 싶어요. 너 그렇게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거든? 네 성격이 드세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남들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잘 섞여라. 이게 제가 저의 젊은 시절에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저의 성격을 되게 잘 봐주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네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저의 MBTI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거 좀 잘 맞는 것 같나요? 저는 봤을 때 제 이야기 맞는 것 같아요. 딱 저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것 같고 저의 장점이나 단점도 잘 캐치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성격으로 사는 게 본인이 되게 힘들어요. 이 성격으로 사는 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릴 때 사춘기도 되게 심하게 겪고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좀 지위가 높은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되게 많이 싸우고 부딪히면서 살거든요. 근데 본인이 남들한테 조언해주고 좀 잘난 맛에 살고 싶으면 그만큼 공부를 또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헛바람든 그냥 뭐랄까 잘난 척쟁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실제로 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에 MBTI 이게 되게 대유행인가 봐요. 근데 저는 이거 테스트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 진짜 많이 변했다. 그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선택하는 거를 되게 많이 변화시키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엄청 많이 깨달았어요.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 했잖아요. 고민하기 싫어서. 근데 오늘 이거 하면서 내가 어릴 때였으면 이런 답변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답변을 하네? 이러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변했구나. 내가 좀 많이 변했고 참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변하는구나. 성격도 변할 수 있었겠다. 내가 어릴 때 했으면 뭐가 나왔을지 또 모를 것 같아요. 어릴 때 했으면은 약간 히틀러형 이런 거 나왔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때는 더 독단적이고 더 나 잘난 맛에 살았기 때문에 왠지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제가 약간 연애 조언 하나만 해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저와 똑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본인이랑 비슷한 유형의 남자 만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남자를 만나봤는데 스스로하고 비슷한 유형의 남자랑 만나면 안 맞아요. 너무너무 서로 고생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반대되는 사람 있죠. 아까 그 우리한테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체계적이고 일 잘하고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사람 만나세요. 그래야지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도 되게 좀 이렇게 저희처럼 이상한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딱 만나면은 되게 궁합도 잘 맞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좀 약간 드센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런 남자친구를 찾아서 한번 헤매보십시오. 아무튼 되게 재밌네요. 이거 해달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 이메일까지 보내주셨는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저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 조만간에 라이브 챗에서 보는 걸로 하고 지루한 자가격리, 저의 쓸데없는 주절거림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